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저를 뭐 길거리에서나 뭐 TV에서나 혹시 한번 저 보신 분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예,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앞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건축가입니다.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연락이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평소에 집에 대한 뭐 요즘 소위 말하는 인문학 강의, 그러니까 제가 뭐 설계했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과연 집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집에 대한 정의, 뭐 요즘 영어로 말한다면 컨셉이겠죠, 개념, 그런 걸 통해서 과연 집은 어떤 것이며, 그런데 집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삶을 생각을 해봐야 돼.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집이란 게 이제 뭐 평당 얼마며 어디 있고 어느 학군이며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라는 것들을 겪으면서 한 번 더 이제 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셨을 거예요. 아마 불편한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생활하시면서 층간 소음이라든지 좀 그 드시고 싶은 것도 많고 못 드시고, 그죠? 아마 그래서 이게 한번 제가 그 코로나 때 시기를 맞이해서 집은 과연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아마 그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입에 담는 단어가 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도 집은 과연 어떤 어원이며 어떻게 발생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국어 사전을 찾아보셔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집이 왜 집인지, 그 집에 대한 그 집이란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는 집에 대한 어원, 그리고 집에 대한 어원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발생했는 감사다, 애호사다, 그리고 마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로나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으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 클라이언트나 아니면은 이제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마당이 있는 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은 마당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공공에 대한 의미, 그리고 경계에서 환경,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제가 설계한 집들의 마당이 보이는 부분들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원래 건축학과가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대학교 때 원래 경제학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에 외국에 연수를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건축을 대학교부터 입학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건축학과에 들어간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은 예쁜 집을 짓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저는 파괴공학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예, 왜냐면은 저희가 어떤 삶에 대한 새로운 걸 하려면 뭔가 이렇게 내 습성을 파괴하고 뭐 부시고, 그죠?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설계는 잘 못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지우는 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우려면은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학과에 들어가게 돼서, 그 당시 아마 면접관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다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뭐 르코르비제의 어떤 주택, 아니면은 뭐 김수근 선생의 어떤 주택, 아닌 건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파괴공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9명 교수분들이 다들 저를 무료한 표정에서 갑자기 아주 흥미로운 표정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한 1년 하다 보니까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다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면면이 이어져 오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다시 디자인으로 이제 전공을 바꾸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은 그 폴란드 유명한 사진가 얀이라는 사람이 찍은 하늘에서 본 사진, 특히 그 중에서 주거와 관련된 사진 몇 카트를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진이죠. 아마 좀 뒤에 마당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나올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참 재밌어요. 이 초원에 이렇게 울타리만 쳐서 안에는 소들이 있고 사는 조그만 집들이 있고, 이 나무들은 그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있는 데다가 요 부분만 패턴이 다르죠. 여기는 이제 자연 녹지가 그대로 있는 반면에 여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마사나 황토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흙이 보이고.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길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나무들을 보통은 다 없앨 수도 있는데, 이게 전 볼수록 사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어찌 보면 자기의 사적인 공간들이 이어져서 가지고 중간에 함께 경작하는 농경지가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들은 조금 이게 이해가 힘든 게 왜냐하면은 문전옥답이라 그래서 배산 임수형의 우리들이 마을을 만들면 앞에 이제 농지라든지 다 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만들어진 좀 소유에 대한 게 있죠. 그죠? 이 사진은 도심지역이라 그럴까요? 아까 그 자연지역이 아닌 그런 데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도 이런 나무들 보면 원래 식지가 있는 부분에서 자연 발전적인 마을이 형성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곡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지봉이 이제 주구고, 그죠? 근데 보면은 길들도 저희처럼 이렇게 신장로처럼 이렇게 교차로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런 길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습관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곳에다가 집들이 만들어지고 불가피하게 필요 없는 부분은 나무를 이제 벌목을 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두어서 그죠 만들어진 그런 마을 같습니다. 전 이런 마을이 이 마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즘 노마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유목민 여기는 보면은 하천이죠. 하천 같은 데서 이제 수경 재배도 하고 이동수단인 배가 있고 그리고 물이 또 있는 이제 수산가옥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어떤 뭐 이주라든지 어떤 마을 형성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바뀌죠. 저희들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뭐 아파트가 들었으면 뭐 20년, 30년 그 자리에 굳건하게 있는 반면에 이 부분들은 사실 이웃이 좀 싫으면은 등을 돌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모여 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저는 벽이 좀 필요할 때도 있고, 창문을 열 때도 있고, 함께 만나는 문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마당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죠? 이게 좀 굉장히 재밌는 주택이고. 여기 뭐 다들 잘 아시죠? 제가 가고 싶은 곳 여행지 중에 하나죠, 그죠? 산토리니. 여기도 보면 재밌는 것들이, 경사지, 굉장히 가파른 경사지예요. 집들이 이제 내 마당이 사실 다른 사람 집의 옥상이 되는 거예요. 함께 공유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이게 요즘처럼 내 거, 네 거라는 개념에서는 참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동경해서 가고 싶은데 그게 왜 좋은 줄 사실은 몰라. 함께 나눔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형태들도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 섬이기 때문에 자재를 그렇게 멀리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같은 공법에 같은 재료에 같은 색깔에 그러다 보니까는 조화로운 마을처럼 물론 사용하는 사람도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갔다 오신 분은 물어보니까 화장실 좀 불편하긴 하대요. 근데 그림으로는 멋있잖아요. 그죠? 애기애가 보이면서 그죠?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그쪽 유럽 쪽에서는 성문화라는 것도 있고 방어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성당이나 이제 종교 시설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순환되는 도로와 함께 미로처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져. 여기도 보면은 그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그런 마을이죠. 여기는 이제 클러스터들이 넓은 평야지대에 클러스터들을 해서 좀 굉장히 폐쇄적인 어찌 보면 들어오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주차를 하고 각 집으로 가고 앞에 이제 요런 작은 마당, 그러니까 정원이 있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계획적인 도시입니다. 요즘 어찌 보면 뭐 아파트에 대한 개념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러니까 내외가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주거라고 보시면 돼요. 맨하탄에. 저희가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똑같은 타입에 물론 주거 한 동으로서의 뭐 완성도 높겠지만 굉장히 이제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이죠. 예. 제가 사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1920년대 북촌인데, 북촌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 발생적인 모양은 아니에요. 지금 모양은. 이때에 요즘 말로 하면 택지 개발을 해서 주택을 일반인들에게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구획이 좀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주거 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패턴화가 돼 있고.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우리가 가면 좋다고 하는 그나마 그래도 경사지에 대한 그 흔적이 남아있죠. 그리고 골목길과 집가의 이 높낮이의 이 프로포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로 세로에. 이게 아주 적당해요. 굉장히 높으면 위압감이 있는데 그 낮으면서 이렇게 한옥의 경사지붕의 시선을 따라서 보이는 하늘들이 예쁘죠, 그죠? 청산도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가보면은 요즘에 저희가 이제 장비들이 좋아서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밀어버리면 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공사하는 토목공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경사가 낮은 데로 찾아서 이렇게. 그리고 또 돌이 놓으면 피해가고, 큰 나무가 있으면 또 피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선정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서울 저기 남산 앞에 한강 건너편이거든요. 그 대규모 토목공사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형을 그대로 가지고 만든 그런 곳입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40여 년 만에 주거의 문화가 바뀐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거는 뭐 지금 선진국이 반일이 오른 것도 대단한 일이고 뭐 다 대단하죠, 시간적으로. 그런데 이 주거 자체가 40년 만에 바뀐 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래입니다. 근데 지금 르코르비제라는 사람이 이는 파리에 300만 도시라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했었어요. 물론 프랑스는 이 도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 하이사머라는 사람이 같은 시대에, 같은 1920년대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보시면 저희 지금 한국의 모습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르코르비제는 아마 지금 살아서 다시 깨어난다면 굉장히 기뻐서 박수 쳤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좋으냐 나쁘냐는 한번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저는 물론 저희가 급속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화가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는 터닝 포인트에 온 것 같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코로나라는 걸로 해서 집에 대한 생각을 다시 좀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일제시대 때도 아파트라는 명목으로 지어진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아파트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어진 게 이제 마포 아파트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전문 용어를 하면은 건폐율도 낮고 용적률도 낮은, 굉장히 밀도가 낮은, 오늘 밀도란 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처음 아파트 지었을 때 한 100%에서 150% 정도 했었거든요. 이제 점점 고밀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고밀도 그게 좋은 거냐?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1970년대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찍은 사진이에요. 벌써 이게 한 50년 넘었죠. 그죠?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코로나19라는 걸 통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그 재택이란 말. 사무실 나가는 분들이 집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그죠? 집에 대한 개념이 집이 학교가 되어버리고 집이 카페가 되어버리고 집이 사무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뭐 자가격리라든지 원격이라든지 비대면,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과의 관계의 소통이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이번에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제일 제가 재밌게 바라본 말이 사회적 거리라는 거예요. 이 사자가 모일 사자도 되고 토지신 사자예요. 뭐냐면 사직단 할 때 이 사자를 쓰거든요. 사회는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걸 사회라고. 근데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소셜이라는 말을 사회라는 말로, 한자 말로 만든 거예요. 근데 잘 지었는 것 같아요. 왜? 모여 사는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거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거리가 없었냐? 없었어요, 사실은. 많은 버스에, 많은 지하철에, 그죠? 아파트 같은 게 동간 거리라든지 위아래에 어떤 층간 소음이란,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까치발하고 이렇게 평상시도 일상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이게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가 모여 사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준 게 이 코로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대한 오원을 사진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는 몇 가지는 있어요. 지붕이에요, 지붕. 지붕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그림인 게 베트남에 있는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물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옥도 옮겨 다닐 수 있는 집이에요, 그죠? 왜? 우리는 요즘 집을 지을 때 파이린해서 땅속 깊숙하게 땅에 박아버리잖아요. 한옥은 어때요? 주춧돌 위에 나무를 얹잖아요. 밑에 그 그랭이질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모양 그대로 이제 얹어서, 그 돌 모양으로 얹어서 위를 뭐 보랑, 석가래랑 해서 흙을 올리고 해서, 그죠? 물론 이제 눌러주는 거죠, 그죠? 태풍이라도 날아가지만. 근데 그거 틀면은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그 우리나라 한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이제 아시아권이니까 그런 문화가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기와가 아니니까 가볍죠, 사실은. 사람 몇 명이에요, 하나? 한 12명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집은 짓다라는 거예요. 밥을 짓고 옷을 짓고 가장 중요한, 이번에 이제 의식주라고 얘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과 관련되는 동사가 짓다입니다. 집도 짓다예요. 근데 우리는 짓다라는 행위가 단지 스트럭처, 그러니까는 진짜 만드는 걸 과정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짓다라는 말은 행위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는 집을 만드는 어떤 과정도 짓다지만 그 안에서 사는 것도 짓다예요. 짓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회라는 말을 한번 들어봤지 않습니까? 장옥진 화가 아시죠? 예전에 이제 제가 살던 곳 주변에 그 조그만한 이분 생전 그 한옥이 있어서 몇 번 찾아갔는데 이 그림이 그분은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방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나무 위에 집이 있고 갑자기 이걸 보는 순간에 뭔가 머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 집이라는 말이 한자로 말입니다. 꼬리 짧은 새에다가 나무 목자예요. 근데 원래 한자는 여러 마리의 새들이, 세 마리의 새들이 한 나무에 저런 식으로 모여 사는 거를 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새 주자가 이제 꼬리 짧은 새를 말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집이라는 게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까 사회라는 말도 모임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혹시 집은 모인다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재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이 모이고 재료가 모이고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마을이 되고죠. 그래서 집은 지붕이란 말도 될 수 있겠고 짓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또 모인다라는 말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집에 대한 어원은 아까 우리가 그 공자의 공명사상을 보면은 정명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거. 근데 그게 그 이름이 이름 명자가 아시다시피 저녁 석자의 입구자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를 이제 불러서 말하는 건데 그건 실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 또한 우리가 40년 전에 그렇게 살다가 40년 뒤에 집이 이렇게 바뀌었다면은 또 이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그럼 집 또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며 바른 삶은 뭔지에 대한 그게 사실은 깔려져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게 별로 무시되어 왔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삶의 방식은 뭐 혼자 살 때 이렇게 온몸이 살아요. 그러다가 결혼하면 조금 큰 평형대로 갔다가 또 더 큰 평형대로 갔다가 더 크게 그죠. 그러니까는 정주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정주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을에서 물론 이제 아파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겠지만 대부분은 익명성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서로 간에 약간의 감시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하나라는 의식이 좀 부족하니까는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마을이라는 개념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런 오래전의 마을처럼 형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오래 살면 아파트라도 생겨요. 같은 뭐 헬스클럽을 다니고 고향도 다르고 하지만 여기 살다 보니까 친구가 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전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은 결혼하면 3칸을 지어요. 초가 뭐 3칸이나 집을 짓다 애가 놓으면 또 하나 덧붙여. 왜? 한옥은 덧붙일 수 있거든요. 점이잖아요. 점. 면이 아니라. 또 바깥에다가 바깥을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입고 점점 이게 우리가 몸이 나이가 들고 몸이 성장하고 그러듯이 여기서 변화 생성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또 부족하면 집을 아주 옮겨서 다른 데도 옮겨간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우리가 없어졌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거는 아파트 친족 모임들로 살아요. 동을 달리한다든지 층을 달리한다든지 그죠? 이게 다른 나라에 별로 없는 사례예요. 그만큼 모여 살기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모여 사는 삶의 지금 주거 방식이 굉장히 지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바둑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까 기둥을 위에서 꼽은 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 큰 경회로라든지 아니면 큰 건물들 가면 기둥들 많지 않습니까? 이 기둥들이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삶의 모양을 바꿔내요. 근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벽식이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확장형이라 그래서 이제 벽식이 아닌 기둥식도 가끔 넣기도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어떻게 하는 거라도 인원식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하다가 이렇게도 하다가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뭐 애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살다가 애들 또 출가하면 이 부분을 또 뭐 세를 주다가 아니면 여기를 뭐 내 취미 공간을 하다가 아니면 아예 뭐 집을 떼서 준다든지 집을 떼서 준다는 거는 돈을 떼서 정리를 해준다는 말은 있어. 예전에는 요즘은 뭐 그런 말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아까 제가 좀 빠뜨린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이 사고관념은 몸을 소우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생돼서 이게 계속 연결돼서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집에 대한 의원은 제가 집이란 말로 모인다는 말로 했어요. 왜 그게 나왔냐 하면은 몸이라는 여기 신형장구도라고 동의보감 첫 장에 놓는 그림입니다. 되게 재밌는 그림이 밑에 다리하고는 없어요. 딱 관계되는 중요한 5장 6보와 제일 중요한 이 뒤에 척추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이제 모든 우리 신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게 되는 거죠.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다른 서양의 해부도와 달리 경계가 모호해요. 그냥 기관들의 형성들만 자연스럽게 흐름이 연결됐을 뿐이야. 근데 이게 수선전도라고 한양 그림 지도인데 비슷해요. 밑에 한강을 빼버리고 요렇게만 이 기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하고 건물들은 없어요. 건물들은 중요한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 창경궁 종묘만 나와 있지 대부분 흐름만 나와 있어요. 물길이라든지 사람이 다니는 길. 뭔가 비슷하죠. 근데 몸이라는 말의 어원이 모음입니다. 모음. 모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 코, 입, 팔, 다리, 오장급 다 이게 사실은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을도 무슨 말이냐면 모을이에요. 모을.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몸이 모여가지고 가족이 되고 그 가족이 또 해서 한 지붕 안에 살면 집이 되는 거고 집이 또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사회가 되는 거야. 아까 사회란 말 썼잖아요. 결국은 그 모임의 방식이 몸에서부터 끝까지 간다면은 뭐 세계까지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아마 분명히 모임의 방식은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집이라는 말을 모으다라는 말로 하더라도 괜찮겠다 해서 다른 이제 국문학자한테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메일로 한 번. 근데 수도 괜찮을 가설 같아 한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이 조그만하게 이제 그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도 조그만하게 실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이라는 개념이 단지 먹고 자고 싸고 아니면은 평당 얼마 이런 개념에서 뭔가 사람이 모여서 말이 된다면 그 개념 자체가 바뀌면은 방식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삶을 바꾼 데 있어서도 여기 뭐 아마 지금까지 암이 걸리셔가지고 아니면 뭐 어려운 병이 걸리셔가지고 그 당시 아마 제 생각해 본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왜 병에 걸렸지라고 아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삶의 방식이지. 유전적으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면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대한 방식 또한 다를 것이며 그걸 감싸고 에워싸주는 집도 바뀔 것이며 마을도 바뀔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몸, 집, 마을, 사회, 국가 이렇게 모든 게 모아졌다는 말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물음이 생기겠죠. 그죠? 이거는 제가 만든 그림인데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20대 때부터 서당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한학 공부, 고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아까 제가 건축이라는 게 집이 그랬죠.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결국은 철학이며 인문학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제가 대성기실론 소별기 원효대사 책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불교에 대한 이제 뭐 반야신경이라든지 건강경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꿰뚫어 보면 되겠구나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몸은 따로이지만은 이게 사회적 거리예요. 그죠? 요즘 말은 2m 정도. 근데 손이 달동 말동한 정도. 그러면서 마음은 그죠? 아까 지붕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붕이 사실은 어떻게 몸은 별따로지만 마음을 이어주는 어떤
그림 같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 근데 지금 아파트는 어때? 만나서 뭐 말도 하고 싶어 하는데도 이게 그 공간이란 게 굉장히, 저도 이제 아파트 설계해 봤지만은 공용 면적 최소한대로 해줘야 돼. 전용 면적 최대한대로 해줘야 좋은 아파트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타는 공간도 앞에 협소하게 해서 이렇게 뭐 말도 이게 좀 적당한 거리가 돼.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가 돼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깝게 있으니까 뭐 이게 연인 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 친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고 있냐면은 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가지고 열받고 있는 상태. 코로나 때 사실은 뭐 보기 싫은 놈 안 봐서 좋다라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맛있는 음식, 좋은 술에 좋은 친구랑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일 것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아주 골치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 풍수야. 근데 풍수를 어렵게 보시면 안 돼. 풍수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자연의 지기를 받아서 그 지기와 사람의 몸 지기와 함께 동화시켜서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그런데 뭐 조산이요, 주산이요, 또 안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쭉 백두산부터 흘러오는 기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할아버지 산, 그죠? 여기서 다시 와서 이거를 이제 바깥을 감싸주는 거예요. 요 안은 뭐예요? 안을 감싸주는 거야. 근데 이게 다 빼곡히 둘러싸여 있으면 어때요? 답답하죠? 근데 어때요, 여기는? 여기서 한번 살짝 막아주고, 여기 살짝 막아주죠. 그래서 너머에 첩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저 이제 뭐 산이 많은 데 가시보면 앞에 산에, 너머 산에 이렇게. 근데 이게 산천, 뭐 윤결이 어떻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흐름이 이어져 와서 이렇게 감싸주는구나. 근데 이 산 따라서 물이 흐르거든요, 풍수는. 그래서 물이 바깥으로도 흐르고 안으로도 흐르고 모이기도 하고. 너무 빨리 흐르면은 좋지도 않고, 너무 머물러서 좋지도 않고, 적당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보겠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거나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똑같아. 쫄라야 돼. 근데 요건 어때요?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 거잖아. 근데 죽일 때는 어떻게 해? 근데 그 차이가 뭐겠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이 안겨져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거기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힘으로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풍수도 그렇고 우리도 산도 그렇고 가장 기분 좋아하는 행위는 안아주는 행위.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청호경이라든지 금남경 같은 풍수의 아주 고전들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아니고, 형태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모은 데 있어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강강술래를 하든 아니면 수건돌리기를 어떻게 해요? 뺑 둘레, 그죠? 뭔가를 중심이 있고 이제 모였는데, 그 중심이 뭔지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한자예요. 포자인데 요게 싼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뱀사인데, 뱀사가 아니고, 뱀사란 말도 있지만 악이란, 태아라는 말이에요. 태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조그만하게, 그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포유류도 아니에요. 어류에 가까워요. 그게 올챙이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변한단 말이에요. 변화를 한다는, 변화. 그냥 성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 감싸주는데, 어떻게 감싼다? 여기가 막혀져 있습니까? 안 막혀져 있습니까? 안 막혀져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이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은, 이게 아주 커져.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집들도, 그죠? 변화가 일어나고 커지고 하듯이, 이게 이런 것들을 안에 있는 변화나 성장에 대한 것들을 감싸줄 만한 이게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 컴플렉스란 말이 있어요. 애들이 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나 그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저 구석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있어.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유전적인. 기인의 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아까 어머니 뱃속은 전 감싸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감싸줌에 대한 어떤 그런 짜릿한 정감이 있는 거야, 그게. 근데 집이 사실 좀 그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딱딱해요, 지금. 투명하긴 한데. 들고 나옴이 쉽지가 않아요. 아파트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관에서 모든 것들이 퍼져버려요, 그죠? 근데 예전에 한옥 같은 데 어떻습니까? 체나눔이 돼 있죠? 마당에서 마당을 이동하고 하늘도 보기도 바람도 맞고 신발 신고도, 이런 것들이 순간적인 거지만 없어져 버렸어요. 왜? 아이고 추워, 아이고 더워. 근데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느끼고 몸소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그게 제가 보기에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지 늘 같은 온도나 같은 습도 그건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자궁할 때 궁자 있죠. 궁궐할 때 궁자, 이 궁자 씁니다. 이 자가 참 재미있는 자예요. 근데 제가 왜 한자 얘기를 하냐면 한자는 214개 부수로 만들어진 것들이 하나 여러 가지 조합으로 모여져 가지고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 궁자가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요게 많은 방들, 집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거예요. 궁궐 가보면 그렇잖아요. 궁이라는 프라이빗한 공간과 골이라는 오피셜한 공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궁자에 대한 그림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집들도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집들이 늘어나고 하듯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자가 굉장히 우리들 몸에서부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하나의 원형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아까 이제 좀 이야기를 넘어가서 자, 그러면 모여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마당이라 생각해요. 자, 아까 우리 집에 대한 어원을 얘기했죠. 자, 마당에 대한 어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당 어원이 뭐겠어요? 한자겠습니까? 한글이겠어요? 아니면 뭐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누라라는 말이 무슨 어원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전 저희 집 사람 휴대폰 저장이 이름하고 마루하라고 돼서 마루하. 마누라라는 말은 마루하에서 나왔어요. 마루는 뭐예요? 우리가 뭐 대청마루, 텐마루 하잖아요. 마루는 한자로 하면 종자예요, 종자. 마루하라는 말이 마루에서, 우리 마루 종자 쓰잖아요. 종갓대기라 그러잖아요. 제일 높다라는 말이에요. 하는 뭐예요? 높임말이에요. 전하할 때 하. 그래서 가장 높은, 집에서 가장 높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이 한옥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사랑채라는데 그 웃기는 말씀. 사랑채는 어디야? 대문칸에 있는 건데. 마루는 높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곡간도 있고 우리가 옛날 한옥을 가보시면은 안채 마루에서 제사를 지내요. 거기 신주가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마당이란 말이, 자, 마당을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만약 이 말을 이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마루는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근데 마당은 뭐예요? 채들이 아닌 채 앞에라든지 그게 있는 우리 지금 물질주의 시대에서 바라본다면은 비물질적인 것들이 가장 좋다는 거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말이지. 마당에는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유액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왜 아까 앞서 아프리카 주거를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런 초원에다가 이렇게 울타리 쳐서 집들이 이렇게 있고, 그죠? 안에 뭐가 있었어요? 소, 가금, 가축이 있었죠? 이게 집가짜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곳에다가 이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마당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곡식을 두기도 하고 곡식을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죠? 또 한 가지는 무예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무예 계열은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 가장 공평하게 우리가 동그랗게 앉을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불을 중간에 두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반지름이 균일하게 돼요. 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36.5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건 누구나 같잖아. 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런 주거 방식은 인디오 TP나 몽고에 있는 주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중간에 있고 위가 뚫려져 있어요. 그 연기를 위로 뺐단 말이에요. 불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원초적이죠, 뭐.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뭘 발견했어요? 구들 문화, 온돌 문화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떻게 돼요?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거리가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서도. 근데 우리는 지금 아파트에 사회적 거리가 없어. 왜? 가족이라는 건 친하다라고 개념을 세워버린 거예요. 근데 부부지간에도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좀 보지 말아야 되는 걸 안 보아주는 게 사실은 더 열받는 거예요. 괜히 보이니까 저 새끼 지금 왜 게임만 하고 쟤만 지금 왜 또 술 먹고 가지고 왜 안 보이면은 들어왔구나, 있구나, 살아있구나, 끝이야. 자면 돼. 그죠? 근데 보면 아침에 거실에 소파에 들어놓아가지고 옆에는 저도 예전에 해봤으니까 열나잖아, 열불나잖아. 안 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좀 사회적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라는 거는 풀이 있어. 우리가 숫자 셀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죠? 많다라는 거야. 뭐야? 풀이 많은데 여기 뭐예요? 요 밑에 이 수가 불화거든요. 자, 그럼 뭐예요? 풀이 많아서, 근데 불이 있어서 가면 어떻게 돼요? 현상적으로 없어졌지만 과정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야.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마당이라는 건 내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논어에나 아니면 주역에 보면은 부부, 자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한테 이 뭐냐 하면은 제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부야. 남편이야. 근데 저쪽으로 가면 아들인데가 뭐가 돼요? 아버지가 돼요. 저쪽에 그 홀로 계신 어머니한테 가면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야. 근데 누군가 친구가 찾아왔어.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친구가 되잖아. 그럼 제가 지금 이름이 몇 개예요? 벌써 4개잖아. 근데 이 한 집안에서 내가 이름이 4개란 말이야. 그러면은 각각의 내 이름이 어울릴만한 공간과 이거를 뭔가를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 마당이라는 공간이 내가 남편이었다가 아들로 가는 사이에 하나의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아들과 아버지의 사회적 거리를 만들어주고 또 그러면서도 또 이어주기도 하고 묘한 밀당이 되는 공간인데 이게 우리가 아파트라는 구조가 어느 순간에 들어오면서 필요 없는 공간이라고 삭제해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한 현관으로 해서 모든 게 퍼지는 거니까 다 보여요. 감시가 용이해. 근데 옛날 한옥에 있는 집들 보면은 대문도 있지만 옆문도 있고 돌아가는 여러 가지의 융통성이 있는 구조였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무라는 거는 집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사적인 사라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 그림은 참 재밌어요. 뭐냐 하면은 원래 마을이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만 살다가 가족이 늘어나고 애 낳고 하면 커지잖아요. 그럼 집을 이렇게 키워. 이렇게. 왜? 기둥식이라고 옮겨가면 돼.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나도 참 재밌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가 이렇게 전체에 변화하는 공동체에 있어서도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아주 이 사람도 옷도 안 입고 다녀요. 근데 집은 이렇게 잘 지어. 그냥 제가 보기엔 잘 지은 거예요. 콘크리트 짓고 짓는 게 잘 지은 게 아니고 삶의 방식에 대한 아주 잘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게 이제 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든 팍팍하게 지으려고 그래. 최대한. 근데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지었냐면 좀 물리고 또 여기를 또 바깥으로는 조금 빼내. 요만큼만큼을. 근데 이게 뭐가 돼? 우리 옛날 같으면 이게 사랑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채가 또 요는 앞마당, 사이, 그러니까 여기 중정마당. 근데 요거 뭐냐 하면은 요로도 갈 수도 있고 요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토요진. 아까 포옹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옥새 가지고 나라 국자 할 때 둘러살 윗자는 다 막혀져 있잖아요. 근데 아까 포자는 쌀포자는 뭐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앞마당, 옆마당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저 마음이 울적할 때는 먼 저기 북쪽의 산을 좀 바라볼 때도 있고 사자라는 거는 별을 움켜 안고 있는 거야. 저 사의 의미가. 근데 저 공자는 뭐냐면 움켜쥐고 있는 걸 위에 팔자죠. 팔자가 다른 말로 나눈단 말이에요. 내가 사적인 걸 나눠주는 거야. 이런 부 도로도 좀 떼주기도 하고 앞에다 벤치도 하나 놔주기도 하고 조그만한 정원을 꾸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저거 하기도 하는 걸 꿈꿔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뭐냐면 함께 받들 공자인데 두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 정전법이라고 있죠. 그죠? 그 우물을 함께 왜 지금 우리가 뭐 물 맡은 건 수도 놓으지만 예전에는 어때요? 물을 길러왔잖아요. 마을마다. 그러니까 우물을 함께 쓰는 거를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통해요. 이 함자는 주역에 함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음 심자가 붙으면 감이 돼요. 그죠? 근데 이 함자는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소통의 마음을 함이라고 해요. 함께라는 말은 모두 개자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마음이 사사로움없이 모여있는 상태를 함께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걸 하려면 뭐가 돼요? 아까 사라지면 뭔가에 그죠? 마당에 대한 이야기 그 비워지고 그러면서 뭔가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생성되고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아요. 그래서 마당은 집이라는 사슬을 만든 하나의 고리라. 이게 이어지고 이어주는 거예요. 별따로 있는 게 이게 완전하게 하나처럼 이어주는 게 아니고 별따로를 아주 부드럽게 이어주는 하나의 요소도 되기도 하고, 우리 눈에 아까 봤죠. 우리 비어있는 듯 하지만 온갖 사물들이 생성소멸을 하면서 무궁하게 변화하는 생명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대를 우리는 필요 없는 거라 생각을 해서 없애버리는 것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는 경계를 떠나라 그래요. 리경계. 근데 우리가 모든 건축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경계지음이에요. 방 사이에 벽을 만들고 담을 만들고, 그죠? 커튼을 주고 이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떠나야지만은 차원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너무 그걸 굳건하게 지키려고 콘크리트에 그것도 철문에 사는 거라. 이게 답답하잖아요. 나오고 싶잖아. 응? 근데 하다못해 요즘에는 발코니 확장까지 해가지고 화분도 둘 곳도 없어. 그죠? 우리는 어찌 보면 건축을 만든다는 건 경계를 만드는 건데, 이제는 환경이라는 걸 생각해요. 환경이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영어로 하면은 감싼다는 말이에요. 환경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자연이란 말은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자연 환경이라 말하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도 나한테는 환경이 되고 이게 환경이 되는 거라. 근데 이것들이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집을 하나 짓는 순간에 뒤쪽 분한테는 어떤 그늘이 지기도 하고 바람이 막혀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내 집 내가 하는 건데 이렇게 되잖아. 우리는 늘 환경을 생각을 해요. 왜? 오늘도 우리가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소변을 보면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갔겠어요? 뭐 서해까지 갔을 거예요, 분명히. 내일쯤에 서해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조금인지라도 그게 어떤 해양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기후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이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경계를 만드는 게 있어서 그 개념에서 환경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공생공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죠? 대기 오염의 주범이 주택에서 한 30%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택이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정화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집 자체가 마을의 환경에 정화가 되고 뭔가가 새로운 즐거움을, 기쁨을 주는 걸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평당 물마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경계는 안과 밖으로 나눈 경계는 동시에 건물 가장 바깥에서 주변 환경과 만난 요소다. 이게 이제 건축의 하나의 벽을 만들어갈 때 이는 관심과 생각이 있으면 좀 달라지겠죠. 저도 지금 건축 전에 이렇게 설득을 많이 해요. 근데 알아들어야죠. 다. 왜? 감사한 게 코로나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 몸이라는 것도 아까 보면 우리 몸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 거라는 게 없어요. 제법 모아요. 왜?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관여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하나부터 쉽게 말해서 바뀌어지면 뭔가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불가피하죠. 하지만은 공동체 아파트에서도 좋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다 주택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택을 좀 다르게 한번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전 신발이라 생각해요. 체나눔이 되면은 신발을 벗고 신고 왔다 갔다 그죠? 그러다 보면 신발 신는 순간에 갑자기 옆집도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이게 바뀌어. 근데 딱 집에 들어가 버리면 보통 안 나와. 그게 제가 보면 신발이야. 이번에 집 설계하는 집은 신발을 거의 신거든. 근데 이런 신발이 아니라 집에 와서 신는 약간 크록스 같은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정도 바닥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방 앞에서 신발을 벗게 해서 그러면은 애들이 방 안에 덜 들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경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신발이다. 왜? 신발은 우리가 이건 어디서 제가 인용한 문장인데 최초의 실용적인 교통수단이래요. 우리는 이걸 까맣게 잊고 있는 거야. 지금은 교통수단 그럼 지하철, 자전거, 뭐 자동차 생각하지만은 생각을 해봐요. 신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지 않으면 못 다녀. 만약에 집 구조 또 하나 좀 바뀌어지려면은 제가 체나눔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신발에 생각을 요 근래에 느꼈어요. 왜?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안 돼. 쉬운 걸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요. 이게 경주 양동마을이 향단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버칸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채로운 공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다 신발 신고 다녀. 안도 타다오라고 유명한 일본 건축가 있죠. 그 사람이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는 첫 번째 히트작이 이겁니다. 근데 이 집이 사람들은 처음에 설명문에 비 올 때 우산을 쓴다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고 집 방문 앞에 신발 벗으신 집도. 그런데 일본은 우리하고 달리 체나눔이 별로 없어요. 앞에 그 우리나라 말하면 토방이라는 공간이 있고 안에 이제 신발 벗고 다니는 공간이 있거든요. 토방이 좀 넓은 편인데 안동에도 그런 집들이 까치집이나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주거 방식을 좀 탁한 것도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이제 식당 칸이고 올라가서 이 브릿지 넣으면 방방이네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굉장히 대단한 건데 내가 보니까 별로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계한 집 중에 하나인데요. 밑에 마당은 이제 사모님이 관리하시고 위에 마당은 남편분이 관리하시고 여기 이제 지인들 저하고 있는데 바비큐 있는 사진인데 여기도 신발을 신어요. 그죠? 그리고 현관은 여기야. 근데 위에도 또 채가 땅이 좁아서 그런데 채를 안 하고 신발 신고 올라가. 여기 누가 있냐면은 아들이 요즘 살아요. 그러면 여기가 안방이거든. 이쪽이. 아, 들어왔구나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이제 대전에 다른 노원동 집인데 3세대가 모여 사는데 여기도 현관을 2개 만들었어요. 같은 채 마당 안에. 그런 집이 있고. 여기 거창에 제가 설계한 집, 여기도 현관이 2개예요. 맞나? 근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어머니 들어와서 이제 사시게 같이 그렇게 해서 만든 집입니다. 그 집 사이 마당에서 이렇게. 위에는 저 같은 신발을 신는 흙이 있는 마당이고 여기는 포장이 약간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당에 대한 해석도 좀 달리간 거죠. 그죠? 그래서 집은 경계를 짓고 우리만의 작은 우주를 만들어 그 안에 모여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원래 이게 2시간짜리예요. 시간을 사진을 많이 잘라 먹고 했는데 사실은 몇 가지 이야기를 안 드린 조금 부족한 게 신발에 대한 얘기예요. 마당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할지. 근데 뭐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조금 말을 마지막에 빨리 해드렸는데 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